네.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할 내용이 이미지 분석,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 그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 분석, 그다음에 마지막에 생성 모형 중에 하나인 이제 겐을 설명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 학기 동안 할 거고, 어,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것들이 왜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단은 다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게 목표고, 이번 시간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분석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들이 있죠. 이러한 분석들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분석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예전에 수업을 통계학과에서 많이 들었던 학생을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몰라도 되는 거지만 이게 옛날에 배웠던 뭐하고 좀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몰라도 되고, 어차피 제가 다음 주차부터는 그것들을 이제 원리 위주로 다 설명을 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우선 얘네들이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미지 분석은 했죠. 우선 필요한 패키지들을 인풋하고, 제일 위에부터 설명하면은 비전은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콜랩은 추천 시스템을 쓰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텍스트 분석, 비전.g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형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인풋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다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판다스를 인풋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하면은, 이미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스트링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스트링에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브라우저에 붙여넣기 했으면은 뭐를 그냥 알아서 다운받아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다운받는 가정이 지금 요 가정이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그게 어떤 압축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 될 텐데, 그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어떤 폴더에 저장해서 그 폴더의 경로문까지 어, 패스라는 변수로 저장하는 과정이죠. 내가 이게 테더링이라서 좀 느린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이미지 폴더 안에 뭔가가 이제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파일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은, 이 패스에 있는 여러 파일들 중에서 내가 이미지 파일만 골라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로 구현을 했었고, 이거를 파일 이름들이 저장된 뭐 이러한 변수로 받았었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이미지들의 리스트가 경로와 함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금 했는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요 패스라는 것도 점을 찍고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l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경로 안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함수인데 요거를 하면은 우리 했던 요거 있죠.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리턴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있고 여기 이미지 있고, 그렇죠?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얘는 7390이라 되어 있고 얘는 93이라 되어 있죠. 이 목록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다르죠. 얘는 이 폴더에서 그냥 모든 파일들의 리스트를 다 리턴하는 거고, 얘는 그 중에서 이미지 파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아닌 게 3개가 있겠지. 아무튼 얘는 지금 그냥 제가 중간에 이제 설명한 거고,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코드를 좀 간략하게 하면은 일단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DLS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DLS를 만드는 방법이 요 클래스에 뭐지? 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었었죠. 보통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도움말을 쳐보면 패스를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 이런 걸 넣었었지. 그 다음에 요것도 넣게 되어 있죠. 파일들의 이름을 모아놓은 리스트. 그래 이것도 넣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요런 거를 넣게 되어 있었는데, 요게 그 우리 이 이미지들이 되게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독특한 점은 파일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을 보고 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하는 어떠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서 그거를 입력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안 했죠. 그 다음에 썼던 게 이제 요거를 썼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였냐면은 이미지들의 이제 사이즈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224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통일해주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DLS라는 거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얘를 해야 되죠. 그쵸? 나머지는 했잖아. 얘도 했고 얘도 했고 요거는 그냥 뭐 우리가 선언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펑션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고 그 뭐 파일 네임을 입력으로 받으면은 if 파일 네임의 첫 번째 글자가 오퍼면은, 그러니까 대문자이면은 캣을 맞나? 맞지? 대문자가 그거 맞죠? 다 지워놨다. 아니 이거 아니야. 갑자기 헷갈린다. 이게 잘못되면은 안 돼. 그렇지. 그쵸? 그게 아니면 얘를 리턴하면 되는데,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는 거 말고 람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를 쓰는 코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선언 방법을 대충 설명하면 fx는 x 플러스 1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함수에 이름도 붙이기 싫어. 그러면은 이름을 그냥 대충 람다라고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람다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f라는 이름도 붙이기 싫어요. 그럴 때는 그냥 람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선언이 되진 않고 문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가로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함수가 선언이 돼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어떠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f라고 내가 봤잖아요. 그럼 이 함수가 f로 정의가 되고, 여기에서 뭐 100을 치면은
101이 리턴되는 이러한 함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대신에 다시 너무 성급했다. 여기가 이제 입력이잖아요. 입력은 파일 네임을 입력으로 하고 리턴은 캣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입력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제 캣이 리턴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만 캣을 리턴하게 조건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얘의 첫 글자가 대문자일 때만 캣이 리턴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강아지일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뒤에 요거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이 만족할 때는 캣을 리턴하고 아니면은 얘를 리턴해라 라는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전달하면은 강아지다 라고 리턴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다 라고 리턴이 되어서 제가 첫 시간에 구현했던 함수하고 똑같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DLS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이러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제 라벨이 잘 붙어져 있는 상태로 몇 개의 샘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서 좀 더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였냐면은 여기 원래 이게 있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F 이렇게 썼는데 F를 지우고 이거 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잖아요. 그렇죠? 다시 처음 코드가 요거였는데 F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넣어요. 여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좀 너무 이제 복잡한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읽기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DLS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DLS를 만든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 데이터를 넣어갖고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토대 갖고 예측도 해주는 저번 시간에 그 양성준 교수님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매번 이름을 그렇게 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오브젝트의 특징이 또 뭔가를 이제 배우는 게 항상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오브젝트의 이름을 제가 러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러너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 함수를 쓴다고 했죠. 물음표를 쳐보니까 아규먼트들이 이제 보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뜯어보는 거 혹시 설명했나요? 안 한 것 같아. 자, 요거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물음표를 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거를 보고 이 CNN 러너라는 게 입력을 내가 뭐를 넣으면 좋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얘 코드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거를 뜯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찾아가 봅니다. 이거를 아나콘다 3 인바이로먼트 아나콘다 3 그 다음에 env 여기에 py37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경우 콜앱은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안 찾아도 돼요 사실.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존재한다는 거를 그냥 한 번은 보여주고 싶어서 사이트 패키지에 가면은 패스트 AI라는 게 있는데 비전이라는 폴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runner.py라는 파일이 있대요.
여기 있죠.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찾아보면은 여기 정의되어 있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갖고 넣어 보니까 여기 있는 게 그냥 여기 물음표 치면 그대로 보이는 그거네요.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좀 요거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물음표를 두 개 치면은 이 코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 코드죠. 근데 이 코드를 딱 보니까 얘는 이 함수는 하는 게 없는 함수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뭔가 입력을 받고 얘는 실제 실행되는 구문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말을 치기 위한 구문이고 바로 그냥 return 요 함수에 받았던 걸 그대로 넣어갖고 이 함수에 넣어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하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는 이 함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함수의 코드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일 안에 이 파일 안에 이제 다 같이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까 요거를 또 찾아봅니다. 이렇게 여기 정의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찾기에는 되게 힘드니까 잠깐만 끌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지. 이 코드를 뜯어보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 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너무 귀찮아. 여기 있다. 자, 이 파일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방법이 이게 여기 경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뭐가 쭉 출력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요거는 콜앱에서도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든 다 동작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CNN 러너라는 게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쭉 살펴보면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리턴이 비전 러너라는 거라는데 그럼 내가 뭐를 넣어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얘를 찾아보면 되겠죠. 다시.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는 아규먼트가 DLS를 넣게 돼 있죠. 그럼 두 번째는 아키텍처를 넣게 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제 쭉 몇 개의 디폴트 값들을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매트릭이라는 거를 넣었었죠. 그래서 여기에 에큐러시를 정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아규먼트들을 넣어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거를 이제 그대로 하면은 DLS를 넣고 아키텍처를 넣어야 되는데 아키텍처는 레슨에 34를 넣었고 그 다음에 매트릭은 에큐러시를 넣었죠. 요거는 이제 보내주고 이것도 보내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DLS를 넣고 아키텍처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좀 일반적인 이름으로 러너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단계였어요. 그래서 러너 오브젝트를 생성했고 여기서 제가 조금 그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방금 물음표를 쳐가지고 이 함수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제가 이걸 찾아봤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일단 뜯어볼 줄 알아야 되고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은 어, 무조건 이제 구글로 가는 게 아니고 물음표를 치거나 물음표 두 번을 쳐갖고 소스를 뜯어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좀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이제 어떠한 패키지들을 막
마구잡이로 임포트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에 소속된 함수인지 되게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우면 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get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파일즈라는 거는 우리가 파이썬만 깔면은 당연히 이런 기능은 제공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파이썬을 깐 상태에서 그 안에서 토치를 깔았고 그 안에서 이제 패스트 AI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토치에서 지원을 하는 함수인지 패스트 AI를 깔아야만 지원이 되는 함수인지 되게 불분명하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물음표를 찍어서 폴더들의 위치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건 결국엔 폴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안에 패스트 AI라고 써 있죠. 그래, 이거는 패스트 AI 모듈에 소속된 애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패스트 AI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관련된 거를 내가 임포트하지 않았다면은 이 함수를 쳤을 때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제 노트북을 해가지고 내가 이 파이썬 커널을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뭔데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위치가 알려져 있다는 거는 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임포트 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불러오고 다시 이거를 하면은 불러와지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해야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 소속에 있는 경로를 보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험에 뭐 제가 낼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저런 거를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다. 뭐 까먹으니까 부금이 엄청 크게 들리네. 밖에 노래 부르네. 아이씨,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잠깐만요. 아, 미치겠네. 아, 그래. 요것도 그 제가 이제 저번에 수업할 때는 엄청 막 열심히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거에 이제 제로들을 막 갈아 넣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A라는 오브젝트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DLS라는 오브젝트를 이미 만들어 놨어. 근데 내가 그 DLS를 입력을 해서 B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너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재료를 이렇게 갈아 넣어진 거 있죠. 걔는 B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 보면은 함수도 정의되어 있고 어떠한 값들도 정보도 정의되어 있는데 DLS라는 게 정의되어 있죠. 얘를 찍어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LS가 맞나 해가서 이렇게 하면은 돼요. 얘하고 차이가 뭐냐? 없어요. 그거를 아는 방법이 요거라 그랬죠. 주소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썬에서 어떠한 잠깐만 어, 파이썬에서 이렇게 등호로 표현된 거 있죠. 등호로 표현된 거는 어려운 말로 할당문이라 그러는데, 이 오른쪽에는 뭔가가 실행돼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성돼서 새로운 뭔가가 생성돼서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저장된 거를 내가 이름을 러너라고 붙인 거예요. 얘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저장된 거에 그냥 어떤 포스트잇 같은 거를 붙여서 너는 앞으로 내가 언제든지 이러한 이름으로 부를 때 호출이 되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 DLS라는 것도 어떠한 이름이니까 이거는 이름일 뿐이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뭔가 실체, 오브젝트는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뜻인데 얘도 하나의 이름이죠. 우리가 부르기 쉬운. 근데 얘도 실체가 여기 있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실제 메모리 공간에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거를 DLS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게끔 그 메모리 공간에 DLS라는 포스트잇을 딱 붙여놨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DLS를 갖고 러너를 만들었는데 그때 여기 있는 실체를 복사해서 러너에 어떤 공간에 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실체는 그대로 냅두고 러너.dls라는 포스트잇을 한 장 더 만들어 갖고 그 실체에다 한 장 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실체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이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처음에 저는 많이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막 그 계속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막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잘 따져보면은 그 뭔가를 이렇게 먹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뭔가를 먹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뭐 이러면은 그 새로 생긴 오브젝트에는 보통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소가 저장 그러니까 그 주소에 뭔가 이제 실체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데 계속 뿌리는 형식이면은 내가 오브젝트를 만들 때마다 메모리를 계속 먹겠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파이썬처럼 그 실체는 가만히 있고 포스트잇을 여러 장 붙이는 개념이면은 오브젝트를 만들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계속 포함하게끔 만들기가 되게 용이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름표 한 장씩 더 붙이는 거고 내가 실체를 복사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R이랑 파이썬이랑 차이점입니다. R은 이러한 개념이 없고 뭔가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항상 새로운 메모리 주소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자, 러너라는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죠. 자, 이게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 그 학습을 하는 메소드가 제가 이게 러너 오브젝트에 파인튠이라고 안 하고 학습이라고 그냥 한글로 써버렸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학습을 하는 방법이 파인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파인튠이라는 이름이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학습을 하면은 나 같으면 메소드 이름을 run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통계학과 출신이면 fit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그럴 것 같은데 파인튠은 뭔지 잘 모르겠죠. 파인튠은 그냥 직역을 하면 미세 조정을 하다 뭐 이런 뜻인데 뭐를 미세 조정을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CNN 뭐, CNN 모델을 되게 잘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양성준 교수님 같은 분류기가 있는데 그 분류기가 이미 MBTI 마스터가 됐어. 사람만 딱 보면은 MBTI가 거의 100%로 나와요. 거의 100%로 나오는데 이 얘기 내가 했나 옛날에? 수업 두 개 하니까 헷갈려. 아무튼 교수님이 어떤 장소에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교수님의 생각으로 분명히 I거든. 조용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I로 시작하는 뭐뭐다라고 예측했는데 E로 시작을 한대요. 이상하다. 내가 틀릴 리가 없는데 하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또 너는 분명히 I구나 라고 했는데 또 E로 시작한대. 그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살펴봤는데 그 장소가 예를 들면은 장례식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는 I든 E든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교수님이 뭐를 하면 다 틀리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교수님이 살아오면서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 인생을 이제 살면서 겪어온 모든 데이터가
저항률이 되게 높았는데 그 장소에 가갖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리셋하고 다시 해야 되냐? 아니죠. 있던 거를 그대로 살리고 장례식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갖고 거기서 파인 튜닝만 하면 돼요. 아, 이거는 여기서는 분위기상 웬만하면은 I로 보이겠구나. 그래갖고 내가 I인지 E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습된 내 정보를 일부는 유지하고 마지막에 있는 뭐 약간의 그 최종 결정에 주는 영향을 주는 그 미세한 조정만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델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뭐 예측을 파인튜닝만 해서 하는 이러한 방법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CNN을 이제 배운 사람들의 한정에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CNN은 2D 아키텍처가 있고 플래튼을 한 다음에 1D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 2D 아키텍처에 있는 거에 웨이트는 픽스를 하고 1D 아키텍처만 웨이트를 재학습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끝에 있는 1D 파트만 재학습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파인 튜닝을 안 하고 만약에 핏을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오래 걸리고 이거는 2D 파트까지 모두 재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방법이 하나의 메소드만 매핑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뭐 핏 원사이즈도 있고 그냥 핏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측을 하는 것도 제가 한글로 써놨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거는 프레디시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에 패스에 있는 이런 거 하나를 이제 대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강아지다 뭐 이렇게 예측이 됐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는 러너 오브젝트 안에 어떠한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에 x를 넣어요. 그러니까 설명 변수를 확 밀어넣고 그 모델을 이제 함수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이제 여기서부터 수학 혹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뭐 문자를 넣어갖고 대충 뭐 예측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수학적으로 생각해갖고 어떤 이미지를 딱 밀어 넣어가지고 그 이미지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겠지. 그리고 모형을 통과해서 결과가 숫자로 나오겠죠. 캣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그 하이 레벨 랭귀지고 그러니까 그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이런 랭귀지고 그다음에 컴퓨터는 이제 이렇게 그 문자로 뭔가 되어 있는 것보다 숫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갖고 그 방법 2가 그 모델의 x를 직접 정의해서 밀어넣는 게 좀 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인데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너 오브젝트에는 모델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텍스트가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은. 근데 이게 그 얘도 이제 오브젝트인데 이렇게 가로를 치고 뭔가 함수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오브젝트인지 아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은 숨겨진 메소드들이 있는데 여기 언더바 컬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함수처럼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컬이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입력으로 이미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넣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개인지 고양이인지 그 러너 안에 있는 모델을 통과해서 뭔가 이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안 나와요.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뭐 이제 잘 모르겠는데 타입 에러가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입력 타입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얘를 이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DLS라는 거에서 이제 쇼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말고 이러한 함수도 있는데 숫자가 나오죠. 뭐가 되게 많은 것들이 리턴 됩니다. 그렇죠? 리턴. 자, 이거의 자료형이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찍어보면 되지. 뭐라고 나와요? 튜플. 생각해보니까 끝에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가로로 묶여있죠. 그럼 튜플이에요. 튜플이면은 길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 길이를 보니까 2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튜플을 언패킹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소를 받을 수 있을 건데 제가 x하고 y라는 거로 받겠습니다. x를 살펴보니까 뭐가 이렇게 쭉 나오죠. 쉐입을 보니까 63, 3, 224, 2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는 이제 딱 보니까 224라는 숫자를 어디서 본 것 같죠? 언제 봤지? 이미지 사이즈를 내가 잡을 때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직관적으로 이미지의 가로 세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그냥 눈치로 대충 알 수가 있죠. 그쵸? 얘는 뭐지? 3? 3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눈치로 이것도 채널이겠지. 그러니까 빨강, 녹색, 그 다음 파랑 요거 세 개의 조합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한 세트로 컬러 이미지 한 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64는 뭘까? 이것도 눈치상 왠지 옵저베이션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4장의 이미지가 있고 요거는 이제 채널의 수 가로 세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보려면은 Y의 쉐입을 찍어보면 되겠지. Y는 그냥 64라고만 되어 있죠. 그렇죠? 쭉 보니까 이제 0, 1, 1, 0,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만 있는 거 보니까 하나는 뭐 0은 고양이로 매핑이 되어 있고 1은 강아지로 매핑되어 있고 약간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대담하게 그냥 x, y라고 썼는데 이게 진짜 x, y가 맞아요. 그러니까 x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에 들어가 입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y는 그거에 대한 예측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x라는 거를 넣으면은 y를 예측하기 편리한 어떠한 형태로 정리된 숫자가 나오겠죠. 그쵸? 너무 어렵죠. 숫자가 너무 어렵게 생겼는데 요게 일단 y가 이만큼 보이잖아요. 아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한 4개 정도만 봅시다. 이렇게 위에 4개 0, 1, 1,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4개 정도만 이렇게 살펴봅시다. 모형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y가 튀어나오는데 요 숫자들의 조합을 보고 y가 0인지 1인지 혹시 맞출 수가 있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0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크잖아요. 그럼 1로 매핑돼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규칙이 보이나요? 이제 자, 얘는 왼쪽이 더 크지. 여기는 오른쪽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1. 또 왼쪽이 크면 0, 오른쪽이 크면 1. 그렇죠? 만약에 이게 둘 다 0,0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0인지 1인지 애매하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그 개인지 고양인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요것도 그 몰라도 되는 설명이지만 저번 수업을 들었다는 사람의 한정에서 설명을 하면은 얘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기 직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맥스를 취하기 딱 직전 상태가 얘입니다. 여기서 소프트 맥스를 가면은 0, 1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지겠죠. 아무튼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YH라고 볼 수는 없으나 여기에 소프트 뭐 맥스 이렇게 취하면은 YH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YH이 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잘 모르겠고 X를 넣으면 뭐가 이제 나온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모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넣었나 아까? 넣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알겠는데 이것도 좀 필요해가지고 그 X 하나 그럼 이제 하나의 이미지죠. 요 쉐입을 찍어보면은 3, 2, 4, 2,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지 한 장입니다. 요거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예측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실행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지? 요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잘 떠먹여 줘야 돼요. 컴퓨터는 약간만 틀리면 에러를 표시하는데 우리가 X를 넣었을 때는 됐는데 X 0이라고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쉐입을 보니까 얘는 일단 60세니까 4차원이 들어가요. 입력으로 4차원 텐서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3차원 텐서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으로 4차원 텐서로 넣어야 되니까 여기 64가 아니고 1, 3, 24, 24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쉐입을 바꿔줘야 되는데 리쉐입을 써도 되는데 제가 이거 막 하다 보니까 이거를 0부터 1까지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은 마지막 인덱스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0부터 5까지 이렇게 하면은 뭐 5, 3, 2, 4, 2, 4 이렇게 되는데 이걸 1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쉐입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10이랑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거는 이쪽이 크니까 0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뭔가 이제 예측을 할 때 요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요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요약을 해보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분석 과정이라기보다 그 패스트 AI를 쓰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DLS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러너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된다. 그 러너 오브젝트에 학습을 하는 어떠한 함수, 그러니까 뭐 파인튠을 쓰든 핏을 쓰든 뭐를 쓰든지 학습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모형을 학습시켜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은 학습된 거를 써먹는다. 예측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써먹는다. 이 과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CNN을 다시 한번 보면은 1단계는 DLS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미지 데이터 로더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점을 찍고 어떠한 평선들을 또 골라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많은 방법들 중에서 프롬 요거를 썼는데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 함수를 써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러너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데 이미지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파인튠을 썼죠. 그리고 예측을 하는 거는
프레디에서 쓰고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x라는 애를 정의해야 하는 애를 그냥 그대로 밀어 넣어 갖고 썼습니다. 그쵸? 이게 추천 시스템이랑 텍스트 분석이랑 갠을 할 건데 요것도 대응하는 애들을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요 순서대로 딱딱 맞춰가지고 분석을 하면 돼요. 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이게 없는데 얘는 이제 예측이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하고 얘는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모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애매해서 그냥 비워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